자, 이 글은 이제 설명문이에요. 자, 설명문은 설명하는 글이라고 했죠? 자, 설명하는 거는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은 내가 뭔가 설명한다. 그래서 설명적 특성이 들어가고요. 편의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분석적인 성격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판적 성격도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글감은 편의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살펴볼 건데, 그중에서도 이 글쓴이는 이제 편의점을 둘러싼 소비 문화 현상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편의점의 어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과연 어떤 글인지 한번 봅시다. 나는 이 글을 이제 2년 전에 처음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간 편의점 나도 정말 맨날 가는데 가계부를 보면 편의점에서 진짜 돈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긴 글을 쓴 게 좀 신기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 처음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문단이네요.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여기마다 구멍가게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겐 매우 친숙한 풍경이었다라고 해서 자 보니까요. 지금 옛날 시대의 어떤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사귐이 이뤄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구멍가게의 특성이래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작년에 창비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이 달라질까라는 글을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서도 이런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던 글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비슷한 관점이 나왔죠. 자, 일단은 구멍가게는 단순히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 판매 플러스 소통까지 담당하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사라졌대요. 그 자리에는 뭐가 생겼어? 슈퍼마켓이 생겼대요. 아, 자, 이번에는 새로운 규모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와 규모와 가격 세력을 확장했고 얼마 전부터는 또 대형 할인점에 밀리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 밀려나는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요.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 슈퍼마켓에서 대형 할인점으로 지금 어떤 이런 판매하는 곳의 발전 과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라고 해서 지금 어떤 우리 이런 판매하는 곳의 발전 과정 혹은 변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제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라고 해서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묘사하려는 게 바로 이 편의점인 거죠.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지금 편의점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편의점은 1927년에 생겼대요. 1989년 한국에서 처음, 즉 한국의 첫 시작은 1989년이야.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하였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으로 매년 10%씩 늘어났대요. 자, 지금 이거는 편의점의 현재 상황, 즉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대요. 자, 화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자, 또 나왔죠. 의문형으로 제시를 하면 독자의 주의 환기, 독자의 집중, 독자의 흥미 다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 지금 매번 글마다 계속 나오죠. 이거 이제 특히 자기가 답해줄 거니까 자문자답이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 부분에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초반부가 끝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이죠. 그 경쟁력은 일단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 시간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래요.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 오, 신기하죠? 밤 8시부터 자정까지가 매출이 가장 높대요. 우리 이거 좀 잘 몰랐잖아. 그치?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대요. 한마디로 도시인들이 생활하는 방식과 편의점의 운영 시간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야.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TV를 보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편의점에 가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자, 편의점에서 가장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을, 즉 한마디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네. 그쵸?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보세요. 편의점에
성장 비결이 하나 나왔어. 뭐였어요? 그렇지, 운영 시간이죠. 성장 비결 1번은 바로 24시간 운영이래요. 도시인들은 밤늦게까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열고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라고 한다는 거는 소형이다라는 뜻이겠죠? 굉장히 작아요.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1,200, 2,000여 종에 이른대요. 굉장히 많은 물건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죠.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공연 입장권, 예매 발권, 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야. 와, 장난 아니죠. 봐봐. 첫 번째 일단은 편의점에 판매하는 이 물건들이 가장 1순위 기능이죠. 자, 이런 물건 판매가 편의점의 기능이야. 자, 근데 또 봤더니 뭐가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기능 2번은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또한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이래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된다. 자, 기능 3번은 간단한 식사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편의점은 우리 주변에 쏙 들어와서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못하는 것들을 이제껏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요. 두 번째 성장 비결이 나왔어요. 자, 편의점의 성장 비결. 두 번째는요. 틈새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거야. 그치? 틈새 시장. 남들이 노리지 못했던 그 조그만한 부분을 채웠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5문단 가볼게요.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또 의문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하루에 1, 2번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하루에 1, 2씩 순회하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바로 가능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편의점은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그거를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준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 CU차, GS차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알려준 것 바탕으로 배송을 해준다는 거지. 자,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규모의 경제예요. 자, 이러한 것과 두 번째,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 이 두 가지의 전략이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물건을 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문단의 내용은 편의점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다양한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6문단 볼게요. 편의점의 또 한 가지의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대요. 자, 세 번째 성장 비결이 나왔어요. 자, 성장 비결 3번은요. 매장의 디자인이래요. 한마디로 매장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편의점을 가고 싶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조명이 환하대요. 천장을 보면은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있고 대낮에 좀 환하게 켜져 있어 어느 공간보다 밝대요. 밤이 되면은 너무 밝기 때문에 엄청 화려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백화점들도 이렇게 일부러 빛을 되게 밝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좀 봅시다.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끌어들인 것.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비일상성이라는 건 우리 백화점을 맨날 첫날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백화점에 화려한 조명 이런 거를 일상 가까이에 가져왔대. 무슨 말이야? 일상 가까이라는 거는 편의점 말하는 거죠. 즉 편의점에도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 화려한 조명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못했던 백화점의 그런 모습이 편의점에 들어왔다라는 거야. 물건을 진열하는데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지를 면밀하게 계산해서 조명과 선반의 위치까지 다 맞춰놓는데요. 와,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아, 자, 보니까요. 일단 상품들이 눈에 띄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심하게 된대요. 뭐 때문에요? 조명 때문에요. 그래서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조명, 이게 편의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뭐, 첫 번째는 일단 물건이 너무 보기 좋고요. 두 번째는 밤에 안전하게 느낀다라는 거야. 이거 이제 우리가 조명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명의 첫 번째 기능은 물건이 좋아 보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심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밤늦게 들어갈 때 편의점이 불 켜져 있으면 편의점 옆을 지나갈 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이 옆에 있어도 너무 화나니까 신경이 안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빛 덕분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편의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밤에 누구 이상한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안심이 되잖아요. 그쵸? 밖에서 보니까 안에가 다 보여. 다 보이니까 안심된다라는 거지. 자, 보니까요. 지금 이러한 불빛 그리고 투명한 유리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볼록 거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편의점이 되게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 뻗어나가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비유법이죠. 지규법이네요. 역할을 한대요.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대. 신기하지, 그치? 편의점이 있으면은 그 지역의 어떤 이런 방범,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예시네요.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서는 아이들과 여성의 110번 점포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린대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으면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편의점의 좀 신기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편의점의 공간이 판매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8문단 봅시다.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편의점은 도시의 어떤 문화와 잘 어울린다라는 거야.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대요.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옛날 과거의 구멍가게는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뭘 살 건지 정하고 그래. 그치? 우리 약간 조그만한 가게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고 계실 때 안 사서 나가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 근데 편의점은 안 사고 나가도 눈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자 반대 경우 나오죠. 점원이 출입할 때 간단 인사만 건넬 뿐 우리한테 아예 말을 안 걸어. 그쵸? 알바들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 무관심의 배려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준다는 거야. 그쵸? 조그마한 가게 가면 뭔가 사서 나와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생기는데 편의점 그냥 알바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래요.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든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거래요.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쵸? 알바생도 우리한테 관심 없고 우리도 그냥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편의점은 특이한 소통 방식이 가지고 있어요. 편의점의 특이한 소통 방식 1번은 일단 무관심이라는 거야. 즉 드나드는 손님에게 뭔가 딱히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드나든다라는 거죠. 자,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이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단 즉 사장들보다는 알바들이 많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사장들이 가게를 하면 가게마다 그 사장의 스타일이 묻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편의점은 알바들이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매장을 가든 비슷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됐죠? 그래서 표준화된 어떤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야.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즉석 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 여러분, 권위적인 지금 똑똑이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오면 뭔가 신뢰성, 타당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자,
즉석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대요.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 즉 즉석식품점이 이제 패스트푸드 말하는 거야.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거예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뢰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즉 종업원이 누구든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이 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사장이 있는 것보다 알바들이 있는 게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요. 자, 이 두 번째. 편의점의 소통 방식 두 번째는요. 표준화된 응대가 있다라는 거야. 즉, 이런 알바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편의점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신문단인 거죠.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대. 무슨 말일까 봅시다. 편의점은 우리 정보를 엄청 입수를 많이 한대.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을 입력해. 여러분 진짜 이거 몰랐죠? CU, 쌤이 이제 친한 CU 사장님이 있어요. 그럼 그 CU에 포스기라는 게 이렇게 컴퓨터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 계산하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띡띡띡 찍는 거. 여기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키보드에.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한글, 영어, 그리고 숫자, 키보드 말고 옆에 이렇게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어.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이런 걸 다 검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이 아니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지.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사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딱 통계가 나온다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계산기에 붙어 있는 이런 버튼으로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는 거야. 정보 수집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CCTV 있죠. 이걸로도 또 보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머무르는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우유칸에서 많이 머무르는지, 뭐 담배칸에서 많이 머무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분석하는 목적도 있고 녹화된 화면은 주기적으로 본사로 보내지고요. 어떤 편의점은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 졸라 무섭죠?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서 사람들이 뭘 들었다 놨다 하는지 뭐를 골라간지까지 다 본다는 거야. 개 무섭지?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살피는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지, 평균 몇 개 사는지 다 통계로 처리하는 거야. 정교하게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것이고 어떤 물건이 지금 인기가 많고 이런 거를 본사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그러한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 무슨 말인가 봤더니 편의점이 돈을 많이 번다고 사장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때 편의점은 잘 나가는 사업 항목으로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에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대요.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서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대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들은 그때 맞춰서 우리 편의점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라고 좀 너무 과장된 홍보를 한 거예요.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이 다다다다닥 생겨가지고 서로 매출을 나눠 먹게 된 거예요. 적자를 보는 가게들도 많고요.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은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된대요. 왜냐? 본사는 여러분 대기업이죠. 본사와 가맹점들이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요즘에는 편의점이 잘 돼야 안 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행동, 즉 시위 같은 걸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를 하며 몇몇 조항들을 바로잡았지만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 업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대요. 기업 간의 경쟁, 즉 이런 거지. CU 본사, GS 본사 이런 이제 그런 기업 간의 이런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점포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2문단.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들의 신세래요. 그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아요. 이건 여러분 옛날인 거지. 너무 옛날이죠. 왜냐면 쌤이 대학교 다닐 때도 최저시급이 5,210원이었어요. 지금은 최저시급이 9,500원이에요. 그쵸?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을 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 진열하고 가게 안팎 청소하고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 제품 물품과 총액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돼. 아,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지. 특히 밤을 꼬박 세우는 야간 알바들 있죠. 피곤한데 술 취한 진상들이 졸라 많아. 그치?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이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건데 없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거나 돈이 모자라는데 봐달라고 떼쓰거나 슈퍼마켓보다 가격 비싸다고 항의하거나 커피를 타달라고 하는 손님이나 진짜 진상이 개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도 힘든데 알바들도 힘들어요. 그쵸? 그럼 진짜 누굴 위한 편의점이야? 결국 본사들만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끝부분입니다. 자, 13문단인 것 같아요. 편리함을 뜻한 영어 단어 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대요.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껴. 그쵸? 저도 방 드나들듯이, 집 드나들듯이 편의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우리 그 러셀 뒤에도 그 CU 엄청 크잖아요. 그 CU에는 없는 라면이 없어. 라면 칸이 3칸이야. 장난 아니죠?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자처럼 위안을 준대요. 자, 여러분 직유법이죠. 즉 편의점의 어떤 순기능이라 볼 수 있겠네.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고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열려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곳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즉 이건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겠죠. 즉 우리에 대해서 그 본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되게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이것도 약간 사람을 기계화하는 거잖아. 고객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있고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선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대요. 다 지금 단점들이죠.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라는 건 물어보는 거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우리 보고. 너네 정말 편의점이 좋기만 해? 라고 지금 우리한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순기능도 있고요.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편의점에 역기능, 즉 단점도 많다라고 하면서 글을 정리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편의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편의점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좋기만 할까라고 해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단점을 보면서 너네도 한번 성찰해봐라 라는 거죠.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라는 거죠. 글은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워낙 자주 다니는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다른 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쭉쭉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